로봇 청소기 한번 사용해보면 되돌아갈 수 없어요.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괜히 3대 가전제품 이모님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태 로봇 청소기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 특히 몇 개월 정도 이상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바닥이 깨끗해져서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몇 달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으니까 흡입력이 약해지고 물걸레에선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회피도 제대로 못하고 멍청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약간 처음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사실 이런 문제들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이모님들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몇 가지 꼭 해줘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로봇 청소기가 처음 샀을 때처럼 성능을 계속 유지하며 오랫동안 처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는 생각보다 정교한 기계라고 볼 수 있어요. 매일 집안의 먼지, 머리카락, 각종 이물질들을 처리하면서 각 부품에 오염물이 쌓이고 부하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브러쉬에 머리카락이 감기고 먼지통에 미세먼지가 쌓이고 필터에도 쌓이고 센서에도 먼지가 끼면서 가려지고 점점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정기적인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5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브러쉬 관리입니다. 메인 브러쉬부터 한번 볼게요. 이 메인 브러쉬는 바닥에 먼지를 직접 쓸어 올리는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로봇 청소기는 커버 근처에 버튼을 누르시면 쉽게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브러쉬에 엉킴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브러쉬 자체는 먼지만 털어주면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브러쉬 근처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불과 먼지가 엉켜서 약간 때처럼 흡입구 근처에 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티슈로 간단하게 닦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쉽게 청소하면서 관리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 주기는 2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려동물이 있는 집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 브러쉬도 마찬가지인데요. 벽면이나 구석 청소를 담당하는 이 브러쉬는 엉킴 방지 기능이 없는 브러쉬 같은 경우는 엉켜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브러쉬 한번 점검을 해줄 때 엉킨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특이하게 변형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흡입력과 직결되는 필터 관리입니다. 먼지통은 사용할 때마다 로봇 청소기 스테이션에서 자동으로 비워주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크게 건드릴 부분은 없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로봇 청소기 내부에 달려있는 먼지 필터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로봇 청소기에는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서 공기순환이 막히기 때문에 흡입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지통을 분리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먼지가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필터는 물로 세척이 가능하지만 일부 종이 재질로 된 필터는 물에 닿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설명서를 한 번씩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세척 가능한 필터라면 미지근한 물에 가볍게 세척하시고 완전히 건조한 후에 다시 장착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 젖은 상태로 끼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먼지 흡입구인데요. 브러쉬를 제거하면 보이는 이 부분에도 먼지가 뭉쳐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물질들이 껴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빼주시거나 가볍게 물티슈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세척은 한 달에 한 번, 필터 교체 자체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앱에서 소모품 교체 주기가 나오긴 하는데 집안 환경에 따라 더 길 수도 더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서 분해를 한번 직접 해보시고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물걸레와 세척 도크 관리인데요. 냄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로봇 청소기는 대부분 물걸레 기능이 있는데 편리하긴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바로 냄새가 올라옵니다. 물걸레 관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도 1, 2주에 한 번은 물걸레를 분리를 해서 따로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손세탁이나 세탁기 세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걸레는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냄새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바로 새 것으로 갈아주시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정품 물걸레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호환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세척 도크인데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물걸레를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이 부분이 더러우면 깨끗한 걸레를 다시 재오염시키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세척판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척판을 빼내보면 생각보다 많은 오염물질들이 쌓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물질이나 머리카락들이 여기에 끼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척판은 뜨거운 물이나 간편하게 세제 아니면 바를 시자 등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술 같은 것도 약간 이물질들이 껴있는 그런 부분까지 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수통을 매일 비우는 것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루만 방치해도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수통을 단순하게 비우지만 마시고 한번 헹궈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면 좀 더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걸레 청소는 1, 2주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척 도크 청소는 주에 1회, 오수통은 매일 비워주시고 건조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로봇 청소기의
여러분들이 눈 역할을 하는 센서 부분입니다. 최근 로봇 청소기들은 뭐 레이저 센서니 카메라 센서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집안을 인식하고 장애물들을 피해 다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센서들에 먼지가 쌓이면은 제대로 인식 못해서 조금 더 멍청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 계단에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센서 위치는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핵심인 부분은 앞쪽의 범퍼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측면 센서가 있겠고, 바닥에 추락 방지를 하는 그런 센서도 있겠습니다. 청소 방법은 이번에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냥 안경 닦기나 극세사청 같은 걸로 부드럽게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물기가 있는 천이나 물티슈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센서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물얼룩이 생겨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침대나 소파 밑을 청소하다가 보면 거미줄이나 먼지가 센서에 끼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서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눈에 보이는 먼지나 얼룩이 있을 때마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로봇 청소기 관리 체크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할 일부터 알려드릴게요. 오수통을 비우시고 오수통을 헹구고 물기를 제거하는 게 여러분들이 매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에 한 번씩은 세척 도크를 청소를 해주시고 외관에 먼지가 쌓였다면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 정도는 메인 브러쉬에 머리카락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사이드 브러쉬도 엉킴이 있는지 한번 청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물걸레를 분리해서 세탁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월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인데요. 필터를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센서도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먼지 흡입 후도 쌓인 이물질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로봇 청소기를 처음 샀을 때 그대로 꾸준하게 좋은 성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각 제품마다 앱에서 부품별 교체 시기를 알려주니까 그거대로 참고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로봇 청소기 사용 전에 바닥에 있는 큰 이물질들은 미리 치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말이나 충전선 같이 브러쉬에 끼이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장애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릴 텐데요.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시다가 각종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왜 발생하지? 하고 단순하게 불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AS 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이럴 경우에는 단순하게 로봇 청소기를 껐다가 켜시거나 아니면 스테이션 전원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부분만 확인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전자기기들은 껐다 키면 대부분의 에러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굳이 귀찮은 AS 맡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건 진짜 불량이 맞는 것 같고요. 오늘은 로봇 청소기를 오래오래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근데 또 약간 귀찮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로봇 청소기가 처음 샀을 때 성능 계속 그대로 유지를 꾸준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물걸레 냄새나 흡입력 저하는 대부분 이런 기본적인 관리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모님들이 여러분의 청소 시간을 90% 이상 줄여드는데 그 시간에 약간만큼 한번 조금 더 관리를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로봇 청소기를 한 번도 관리를 안 해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보신 김에 로봇 청소기 한번 살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이 영상에서 얻어가실 거 다 얻어가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리고 관리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공유해주세요. 저도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영상이 진짜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가정관리 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로봇 청소기 뭐 살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영상 쫙 남겨놨으니까 그것을 시청하셔도 좋고 저에게 댓글로 문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티였고요.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제 카페를 만들어놨으니까 그곳에 놀러오셔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정보, 꿀팁 같은 거를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로봇 청소기 한번 꼭 관리해주세요.